장거리 선수들이 0.01초 위해 시간을 바치고 내달리듯 배우는 교사 되어 수업 5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학습 15분 교육학. 다음으로 인지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주의는 지각 이론을 기초로 발전을 했고요. 학습은 사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정보처리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처리 학습 이론에서는 인간을 기계로 비유를 하고 이 사고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과정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정보처리 학습 이론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각기억, 작동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외부 자극이 감각기억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지각과 주의집중을 통해서 작동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작동기억은 또 청킹과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장기기억에서 저장이 되는 이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하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일단 외부 자극은 두 가지 이상의 자극이 제시되면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시를 해줘야 되고 감각기억은 이미지 형태의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무제한의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가 되고요. 작동기억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그러니까 뭐 5개에서 9개 정도가 되는 정보가 약 20초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이나 적응 등 학습의 전이가 이 작동기억에서 일어나고요. 이 작동기억의 용량을 넘어서면 인지적 과부하가 걸려서 기본 목표와 기본 과업조차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작업기억 용량을 넘어섰다는 거겠죠. 장기기억은 무제한 용량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영구적인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기기억은 재밌게도 일상기억과 의미기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받아들여져 있는데 일상기억은 개인적 정보,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의미기억은 사고기술, 사실, 개념 등 뭐 이런 일반화된 명제들이 저장되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감각기억에서 작동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이 감각기억에서 나온 이 자극들을 이제 선택적 지각과 주의집중을 통해 이것이 작동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작동기억에서는 이제 조직화와 정교화, 시연 등을 통해서 이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죠. 뭐 조직화는 위계 만들기, 기억술, 청킹 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정교화는 이제 정보 확대 과정을 의미합니다. 뭐 시연을 통해서 뭐 유지 시연, 정교화 시연 이런 전략을 통해서 정교화를 할 수 있고요. 기억 이론과 관련해서 또 신경망 이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제 그 이론을 따르자면 기억은 분산 저장에 의존하고 정보를 병렬적으로 분산 처리하고 또 시냅스는 그 자체가 정보의 저장이 이용되고 내부 신호는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 처리 모형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정보 처리에서는 이렇게 직렬적인 순차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신경망에서는 병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가 이렇게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신경망 이론에선 정보는 그렇게 절차가 있는 것이 정보 처리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 규칙을 스스로 창출하게 된다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고 정보 처리 모형에서 기억이 특정 장소에 저장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신경망 이론에선 아니다, 분산 저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뇌 이론을 점점 살펴볼까요? 기억은 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긴 하는데 주로 번연계에서 저장이 된다고 하네요. 뇌 분할 이론 굉장히 유명하죠. 우뇌는 창조성을 담당하고 있고 자뇌는 논리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같이 기숙사를 썼던 형이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어이 자네, 엉엉 우뇌 뭐 자네가 논리력을 담당하고 있고 우뇌가 감수성과 창의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외우는 걸 봤는데 참 괜찮죠. 다음으로는 신피아제 주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케이즈라는 사람이 신피아제 주의를 제안을 했는데 정보 처리 접근 방식과 이제 피아제의 인지 이론을 합친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에서 실패하는 것은 논리적 조직의 불가가 아니라 작업 기억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제 피아제는 어떤 인지 수준에 도달을 해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케이즈는 그렇지 않다. 작업 기억의 용량만 확대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의 양적 증가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립적 스키마의 개수가 몇 개인가, 뭐 컴퓨터로 따지면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가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피아제가 뭐 감각 운동 단계, 전조작기, 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누었던 것과 비슷하게 케이지도 감각 운동 조작 단계, 뭐 관계 조작, 차원 조작, 벡터 조작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실패는 아까 말했듯이 발달 단계가 달라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세련되지 못한 작업 기억 활용 전략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3의 심리학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뭐 현상학적 인본주의적 심리학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내적 준거를 통한 경험 그리고 주관적인 이해를 중시하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심리학인데, 이것을 교육에 연결시키자면 지식의 획득보다 학습자의 욕구와 정서,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지적과 정의적 능력을 합한 통합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라스는 뭐 어떻게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책에서 학교가 가치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한번 책을 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이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이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장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식도야설, 동일유소설, 일반화설, 형태전이설 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도야설을 살펴보자면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는 로크가 있었고, 기본 능력만 잘 훈련되면 특수한 분야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능력 심리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추리력, 의지력 등 형식, 그러니까 정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과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축소되어서 동일유소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학자는 손다이크로 이제 행동주의에 기초하는 내용입니다. 두 학습에 동일한 요소가 존재할 때 한 학습이 다음 학습을 촉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를 잘 타면 오토바이도 잘 타게 된다, 뭐 그런 예시가 있고요. 다음으로 일반화설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는 주드가 있고, 일반화된 원리를 배웠을 때 배운 원리를 새로운 학습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전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것이 조금 확장되어서 형태전이설이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브루너와 켈러입니다. 그래서 형태 이조설이라고도 하는 내용인데, 인지구조가 비슷할 때 통찰에 의해서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형태와 관계의 공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문 중심과 관련이 깊은 전이 이론이고요. 다음으로는 메타 인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 해결자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학습한 기능 가운데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때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 초보자 이론을 보면 상황 중심 인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와 초보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초보자의 인지 구조를 전문가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라는 목적을 가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많은 선행 지식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초보자들을 전문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상황에 맞는 선행 지식과 전략을 구조화시켜줍니다. 즉, 문제 해결 전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맥락에서 연습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초보자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발달은 질과 양을 포함한 전생애에 걸친 모든 연령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크게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장은 신체적, 생리적, 노력 없이 생기는 양적인 증대를 의미하고, 성숙은 신체적, 심리적 성장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에 더해서 이제 기능과 행동의 변화까지 의미를 합니다. 성장보다 성숙이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달의 원리를 살펴보면 일정한 순서가 있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으며, 그리고 성숙과 학습은 유전과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각자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과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각 학자마다 또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동주의에서 살펴보면 발달은 학습과 같다라는 입장이고 또 비고츠키의 입장에서는 학습이 발달을 이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고츠키는 언어의 발달이라는 단계를 제시했는데 언어의 발달 단계를 제시했는데 언어와 사고는 독립적으로 발달하다가 2세 이후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한다는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시적 자연적 단계로 언어와 사고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순수 심리 단계. 언어가 상징적 기능을 지니면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중심 언어, 사적 언어라고도 하죠. 이제 독백, 사고의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뭐 혼잣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독백이 미성숙의 표시라고 했는데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미성숙의 표시가 아니라 사고의 새로운 도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내적 언어, 이제 논리적 기호를 수단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를 내적 언어라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5가지의 단계를 구분을 했는데 단계의 구분은 이제 리비도가 모이는 성감대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과잉 충족이 되면 고착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발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기. 이제 어머니의 보살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이게 잘 충족되지 않으면 지나친 흡연이나 과음, 손가락 깨물기 등 이제 좀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항문기, 배변 훈련과 관련이 깊은 시기인데요. 이것이 잘 충족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깔끔한 사람이 되든가 뭐 규율과 규칙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이런 좀 결벽증 환자가 많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남근기,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와 관련이 깊은 단계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동일시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성불감, 동성애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잠복기, 성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시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운동 능력과 논리적 사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생식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가진 시기고 이성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제2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아제가 제시했던 인지발달 이론에 따라보면 발달은 서서히 일어나고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조작의 존재 여부로 이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감각운동기, 감각활동에 의한 학습, 그리고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고 보이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고요. 두 번째로 전조잡기, 직관적 사고라는 시기고요. 물환론적, 물질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시기고요. 변환적 추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를 다 먹어야 엄마가 돌아온다. 추리를 하긴 하지만 조금 논리적이지 못한 추리를 하는 시기고요. 세 번째로는 구체적 조작기, 추론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국한된 논리적 사고, 보존 개념, 분류, 배열 등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로 형식적 조작기, 가설 연역적 사고라는데 명제적 사고, 조합적 사고, 선악 개념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수준이 학습 능력을 결정한다고 피아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발달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 인지 가속화라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성숙이 아닌 인지 갈등을 통해 새로운 인지 구조를 획득하도록 이제 메타인지 등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인지의 발달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제시해 놓은 바 있고요. 적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인지 구조가 환경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했는데 적응엔 동화와 조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화는 외부의 정보를 기존의 인지 구조에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조절은 외부의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기존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쳐서 평형화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평형화는 동화와 조절의 계속적인 재조정을 의미하는 과정입니다.